물가의 재상승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지난주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요인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 물가가 아직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잖아. 아버지, 지난주에는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죠. CPI 그리고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가장 주목을 받았던 지표인 CPI가 어떻게 발표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7월 CPI는 전월 대비 0.15%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2%에 대체적으로 부합됐어요. 지난 5월의 0.01%와 6월의 마이너스 0.06%에 비해서는 살짝 높아졌지만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고 볼 수 있겠죠.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월 대비 0.17%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2%에 대체적으로 부합됐죠. 좀 더 세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31% 상승했어. 그 중에서 주거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38% 상승했는데 지난달에 기록했던 0.17%에 비해서는 좀 높아졌지? 근데 이 주거비 항목이 CPI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게 하반기에는 점차 안정화될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뭐 주거비에 선행하는 지수들 이를테면 신규 임대인 임차료 지수 같은 것들의 흐름을 보면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믿음을 뭐 가져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주거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0.21% 상승하면서 최근 2개월의 전월 대비 하락 흐름을 뒤집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또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CPI를 마이너스 0.17%, 마이너스 0.2% 끌어내렸던 교통 항목이 7월에는 마이너스 0.02% 낮추는 정도에 그치면서 주거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가격의 상승세가 재개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좀 생겼어요. 특히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2.8%나 상승하면서 작년 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점이 향후 물가 지표에 대한 전망을 좀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재상승 우려가 생길 만큼 조금씩 다 높아졌는데 그럼 이 어느 항목에서 물가가 좀 낮아진 걸까요? 교통 항목이지. 거기에서 상품에 해당되는 신차 가격 그리고 트럭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던 것으로 보여. 또 항공 운임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1.6%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고 또 임금 상승률도 낮아지는 추세지. 병원 서비스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1.13%, 의료 서비스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34%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물가의 재상승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 그리고 주거비 항목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CPI 물가가 하반기에 다시 점차 하락 안정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난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소매 판매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이 소매 판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증시를 장악했었는데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7%나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0.3%를 무려 3배 이상 넘어선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죠.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잖아. 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깔끔하게 잠재울 수 있었던 거야. 지난 6월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3.43%나 감소했었던 자동차 부품 딜러의 소매 판매가 이번 7월에는 다시 3.58% 증가한 영향이 좀 컸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음. 일회성 요인이라는 평가도 좀 있더라고요. 이 지난 6월에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던 이유가 해킹 이슈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지면서 지연됐던 소비가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어요. 좋은 지적인데 전혀 틀린 말 아니야.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0.38% 증가했기 때문에 일회성 요인 때문만이다라고 굳이 폄하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 아빠는 그보다는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할인 행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 그게 소매 판매 강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번에 소매 판매 수치가 어떻게 보면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없애주긴 했어도 사실 소비 증가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건 사실 팩트잖아요. 당연하지. 실제로 소매 판매에서 유일하게 서비스업과 관련된
주당 주점 소매 판매 증가율이 올해 들어서 확연하게 약해지고는 있으니까, 하지만 경기 침체를 떠올릴 만큼의 급격한 위축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안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럼 이쯤에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살짝 복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지, 불안하게? 그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50bp의 B컷 그리고 25bp의 확률이 박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CPI와 소매 판매 두 개의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25베이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어요. 한 75% 수준까지 상승했는데요. 지난주에 시장에서는 50bp 인하를 더 기다리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 경기 침체 혹은 연준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표들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 심리가 50bp 인하로 기울면 주가는 하락할 거고 25bp 쪽으로 기울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25bp 인하로 기우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S&P 500을 기준으로 7영업일 연속 반등을 주었으니까 아버지 말씀이 대략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칭찬이네. 칭찬을 해주려고 복귀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 뭐 우선 21일 날에는 7월 FMC 회의록 발표가 있을 예정이잖아. 미국 경기와 금리에 대한 연준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겠지. 특히 시장에서는 7월 F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연준의 실수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록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또 그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 바로 잭슨홀 미팅인데 아마도 8월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 아버지께서 과거에 옛날에도 잭슨홀 미팅 전후가 주요한 증시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 주제는 통화 정책 실효성과 전달력 재평가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말이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물가가 아직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야. 이를테면 평균 물가 목표치의 수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야만 2% 중후반대 현재 물가 수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아빠 개인적으로는 고용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해. 그러니까요. 이 실업률 3개월 평균이 직전 12개월 저점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면 경기 침체 위험이 거의 100%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그 샤의 법칙이 가동될 정도로 급하게 실업률이 상승했었잖아요. 맞아. 하지만 반면에 또 경제활동 참가율의 동반 상승이 있었거든. 이 남쪽 국경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파월이 아빠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 그리고 또 실업 사유 중에서 영구적 실업의 유의미한 변화가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뭐 요 점도 사실 나는 남쪽 국경이 열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파월이 아빠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 그러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연준이 자기들의 목표치에 도달을 하지 못했음에도 어떤 명분으로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남쪽 국경 때문이라는 아버지 생각과 비슷할지 요거를 좀 체크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다음으로 한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반포 아리팍이라든지 원베일리 가격이 이제 평당 2억이야, 2억. 전용 면적 기준으로 국평인 25평이 50억 원에 팔렸다는데, 이렇게나 부동산이 잡힐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좀 더 고민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장 생각은 이번에도 3.5% 동결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긴 해. 그런데 아빠 생각은 25베이스 포인트 인하가 맞다고 생각을 해. 최근 2개분기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고, 또 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더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잖아. 물론 인하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은행 대출 증가 등의 부담 요인도 있겠지만, 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 악화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인하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통화 완화에 대한 신호 정도는 확실하게 줘야 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최소한.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해리스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죠. 어차피 민주당 우세 지역이랑 공화당 우세 지역은 각각 나뉘어 있고 7개 경합주에서의 표심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후보를 1.1%포인트 우위로 역전을 시켰더라고요. 하지만 해리스 후보의
4월 공식 대관식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미 재생에너지 관련주 등 이른바 해리스 트레이드가 가시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일부 출회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은 것 같지만 곧 올라올 특별편이 있으니까요. 네. 이번 주에는 잭솔 미팅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